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흐름 분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1강, 2강, 3강 있죠. 현금 흐름 분석만 생각해서 현금 흐름 분석 앞에 있던 세 과목은, 세 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복습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현금 흐름표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현금 흐름표 분석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절차. 일단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필요하고요. 뭐 자본 변동표, 그리고 시산표, 뭐 기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현금 흐름표는 기타 다른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작성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현금의 변동액을 일단 계산해요. 비교 재무제표, 비교 재무상태표입니다. 전기말 그리고 당기말에 있는 현금 잔액을 비교해서 얼마만큼 현금이 늘었는지 얼마만큼 현금이 줄었는지 그 변동액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이외의 계정을 분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금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타 있는 다른 자산, 부채, 뭐 자본의 증감을 하기도 했죠. 예,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현금 거래와 그리고 비현금 거래를 잘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잘 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계예요. 분계를 어떻게 잘 끊고 이 거래를 어떻게 잘 이해하는지, 그 분계 안에 현금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현금 흐름표를 잘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계 잘 알아두시고 그 거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각각 계산을 하고요. 간단히 복습하면 영업활동으로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었습니다. 예,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두 개의 표시해서 구분하는 그런 연습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은 직접법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예,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비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석상으로 기재를 하라고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석상으로 기재될 중요한 비현금 거래라는 것은 뭐냐? 보시면 현금 출자, 현물 출자로 인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한 거. 원래 내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 대신에 뭘 받는다? 유형자산을 받는다. 예, 유형자산을 받을 때는 그때는 비현금 거래죠. 현금이 없는 거래죠. 그리고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자, 유형자산을 구입했지만 내가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줄게, 몇 년 후에 줄게, 몇 년 후에 나중에 뭐 일정 뭐 5년 후 5년 분할 상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연불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구매할 수 있죠. 이때 현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나중에 그 계약에 따라서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죠. 예, 이런 것도 비현금 거래로 보시면 됐고요. 무상증자, 무상감자 마찬가지 주식 배당 그리고 전환사채의 전환사채의 전환도 이거는 현금 거래가 아니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발행한 그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의 건물 개정 대체. 건설 중인 자산은 뭐예요?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자산화돼서 감가상각비가 이루어지려면 이게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 건설 중인 자산이 완성이 됐으면 그거를 건물로 대체시킨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개정 대체를 한다. 이럴 때는 비현금 거래죠. 현금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비현금 거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 부채 유동성 대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기가 1년 이상이었던 그런 장기 부채가 만기가 1년 이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유동 부채에서 유동 부채로 바꿔주는 그런 개정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비연금 거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그리고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씩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직접법에 의해서 작성한 경우에는 자, 요거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석에 간접법으로 표시하도록 일반 기준이 요구하고 있어요. 뭐다? 만약에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데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었잖아요. 물론 영업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 주석에 간접법으로도 작성을 해라 라고 기준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무자라면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겠어요? 직접법으로 작성하겠어요? 만약에 간접법으로 작성하게 되면 굳이 주석에 직접법으로 작성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괜히 직접법으로 작성해서 또 주석의 간접법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간접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 각각 제공하는 정보의 그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직접법은 계정 과목별 그 손익계산서의 항목별로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반면에 이 간접법은 단기순이익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접법 또는 직접법으로 이렇게 둘 다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간접법이 더 훨씬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법을 작성하는 그 현금 흐름표 작성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 계속 볼게요. 만약에 국제회계 기준 KIFRS 제1007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석사항의 변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준하고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 KIFRS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주석사항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직접법에 의해서 작성한 경우는 간접법 표시 요구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법으로 일반 기준에서는 만약에 현금 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했을 때는 주석상의 간접법으로도 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KIFRS는 뭐예요? 그냥 직접법으로 작성을 해도 주석에 간접법으로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그냥 원하는 그런 제공하려는 정보에 맞게 그렇게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기준에 추가해서 요구되는 공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그 일반 기준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회계 기준도 알아야 되지만 KIFRS도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에는 무조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법인세 총 지급액. 자, 이것도 추가로 공시한대요. 자, 둘 이상의 활동되는 배분되는 법인세의 총 지급액. 법인세라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지급해야 될 법인세 또는 환급받아야 될 법인세가 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법인세 지급액, 법인세 환급액이 있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법인세 지급액, 법인세 환급액이 있어요. 각각 활동별로 법인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법인세를 표시를 했을 때 그 활동별로 구분해가지고 법인세 지급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 기준에 추가해서 요구되는 공시 내용 중에서 각 활동별로 배분되는 법인세 총 지급액을 합산해서 보여줘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합산해서 보여주는데 만약에 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법인세를 따로 보여줬을 경우에도 총 지급액을 합산해서 보여주도록 공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사용 제한된 현금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제한된 현금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걸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죠. 그런데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이 현금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 현금은 당분간 사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은행에서 사용 제한 예금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금들은 사실상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내가 뭔가 그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럴 수 있는 현금이 아니죠. 사용 제한돼 있는 현금은 마치
뭐 비유동 자산과 마찬가지 그런 느낌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시해야 된다라고 KIFRS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 영업능력 유지 이외에 영업능력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 이 현금을 이렇게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금하고 영업능력 증대를 위해서 나타내는 현금 이거를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라 라고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 한도 중에 미사용 금액과 사용 제한 내용 이건 뭐냐면 내가 차입을 했어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한도액 차입 한도액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1억 원 개설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1억 원 안에서 3천만 원을 쓸 수 있고 1,000만 원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차입 한도라는 것은 1억 원이지만 내가 미사용한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5천만 원만 사용했어요. 그러면 미사용 금액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럼 미사용 금액은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좀 더 여유가 있다. 7천만 원 정도의 내가 자금을 더 차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게 바로 미사용 금액인데 이게 기업에서 다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용 제한 내용. 내가 차입을 했지만 1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 차입을 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사용할 수 없어. 은행에서 제한을 해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내용까지 공시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KIFRS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반 기준에서보다 좀 더 나간 개념인데 연결 기준을 아주 큰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 실체, 하나의 연결적인 실체가 기업이 정말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회사들 있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지분 투자한 자회사들을 다 싸그리 묶어서 하나의 연결 실체로 구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 연결이라든지 지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시 내용도 아주 빡빡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 연결 기준 조인트 벤처 기업의 각각 활동 현금 흐름도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보고 부분, 이 각 보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있는 사업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 부분이라는 것은 내가 핸드폰 사업부, 그 다음에 가전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각각 구분해서 영업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줘라 라고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요. 그 다음에 정산표법.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면 이 정산표법에 의해서도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는데 정산표법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계정 있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모든 계정을 정산표에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각 계정의 단기 증감액이에요. 증감에 대한 기준 거래를 분석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반 현금과 현금가의 기초 현금과 기말 현금가의 일단 변동액을 분석하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액을 분석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계정별로 다 따라가는 그런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성 절차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거든요. 한번 작성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의 변동액을 계산해요. 비교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초와 기말의 현금의 변동액을 일단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을 정산표에 기입을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을 기초, 기말 얼마 이렇게 정산표에 다 기재를 해요. 그 다음에 현금 이외의 계정을 분석해요. 발생 거래 중에서 현금 흐름을 영향을 미친 거래, 그리고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현금 이외의 계정이라는 것은 그 자산 중에서
자산 안에는 현금, 뭐 재고자산, 매출채권, 뭐 비유동자산, 뭐 유형자산, 뭐 건물, 기계 등등 있잖아요. 그 현금 이외의 계정은 이 현금 말고 나머지 계정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현금 이외의 나머지 거래를 다 분석해서 그 발생 거래 중에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 거래들을 취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분계 하나하나를 다 보고 이 중에서 현금과 관련돼 있는 분계들을 다